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요. 어떻게 그 지점에 점장님이 상담실장 뒤에 숨어서 고객님을 피해서 그렇게 숨을 수가 있나요? 회사 모드 오프. 이제는 솔직하게 상담실장 온앤오프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주제는요. 상담실장 뒤로 숨어서 뒤에서 몰래 지켜보는 점장님에 대한 일화를 썰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일이에요. 여느 날과 다름없이 상담을 열심히 하고 있다가 문 밖으로 뭔가 좀 고성이 오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고서 슬쩍 봤는데 고객님이 좀 클레임을 거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상담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밖에 나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계속 신경이 쓰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집중을 해야 되니까 열심히 막 하고 있는데 언뜻 막 소리를 너무너무 지르시니까 이제 여기 상담을 받고 있던 그 고객님도 좀 눈치가 좀 많이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고민을 해보시겠다라고 해서 잠깐 시간을 좀 드리고 밖에 나와서 동태를 살폈죠. 근데 데스크 앞에서 막 고성이 오가는 상황이라 그 자리에서는 차마 확인을 하기가 좀 어려워서 안쪽에 메이크업실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직원분들한테 물어봤죠. 도대체 어떻게 된 상황이냐? 그랬더니 뭐 여차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일을 빨리 해결을 해야 하는데 저는 상담을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나가지는 못하고 이거 어떡하지 하던 찰나에 점장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저처럼 똑같이 파악을 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차저차 해서 이런 상황이 생겼다 라고 했더니 점장님이 아, 아, 진짜 이것만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고객님이 상담실장 나오라고 뭐 하면서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다 어떡하지? 지금 상담 중이라 어떻게 갈 수도 없는데 이거 어떡하냐 하는 상황에서 점장님한테 부탁을 했죠. 점장님, 제가 지금 상담을 하고 있고 마무리가 아직 안 된 상태여서 이제 저 고객님을 제가 응대를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다. 혹시 점장님께서 나서서 좀 해주시면 안 되냐. 그리고 아무래도 점장님이 가셔서 하시는 게 조금 더 좀 신뢰가 갈 것 같다. 고객님 입장에서는 저보다 더 높은 사람이 가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 점장님 어떻게 해주실 수 있냐? 그랬더니 점장님, 저는 당연히 점장님이 그래, 너는 지금 상담에 좀 집중해 이렇게 얘기하실 줄 알았는데 계속 발만 동동동동 거리시고 안 나가고 계속 안쪽에 계시는 거예요. 어떡하지 하는데 점장님, 그냥 뭐 어떻게 뭐 제가 뭐 가야 되나요? 그랬더니 점장님이 일단 가봐 이러는 거예요. 저 상담 아직 안 끝났는데. 그래서 어떡해요. 갔죠. 그래서 아버님, 제가 여기 좀 안내를 좀 해드릴게요. 우선은 저희 모니터실 안쪽으로 들어가셔서 좀 안내를 해드리겠다 하고 아버님의 입장에서의 자초지종을 막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 아버님이 제가 그때 계약을 할 당시에도 조금 많이 예민하신 성격을 좀 가지신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다 이렇게 꼬집어서 살펴보시고 좀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좀 오늘 많이 좀 불편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 원래 약속되어 있는 시간이 있었고 그 시간보다 조금 더 여유 있게 도착을 했으나 준비 과정부터 시간이 계속 딜레이가 됐었던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이제 저희가 옷을 대여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첫째, 둘째 같이 남매 촬영을 해야 되는데 옷을 저희가 준비를 해드리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좀 잘 어울리는 의상으로 좀 대여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의 이 옷이 매칭이 잘 안 되는 것 같다. 잘 안 어울린다. 라고 이제 의견을 내신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이제 촬영팀 작가님이 그러면 제가 이렇게 추천을 좀 드리는데 이 중에서 좀 마음에 드시는 의상이 있으면 이렇게 진행 좀 해드릴게요 라고 이제 그런 과정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아버님은 다 마음에 안 든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빠는 좀 예민하신 분이기도 하지만 의상이 이거밖에 없어? 부터 시작이 돼서 점점 시간이 가니까 우리 이제 아이가 컨디션이 조금 떨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게 다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클레임이 들어올 만한 상황은 아니었었던 것 같기는 한데 이 아버님은 집이 가까운 것도 아니었고 오는 시간도 한참 걸려서 왔는데
이제 옷부터 마음에 안 들고 시간이 계속 딜레이가 되고 그 과정에서 아기는 점점 지쳐가고 모든 게 이제 꼬여버린 거예요. 저는 아버님이 너무 흥분을 해서 입술도 팍 떠시고 손도 막 이렇게 떠시면서 이렇게 흥분을 엄청 하신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아버님 자체가 엄청 이렇게 성격적으로 너무 예민하시다 보니까 그게 되게 저희가 느끼는 거에 그 이상으로 좀 힘드셨나 봐요. 그 상황이. 그래서 저한테 다 필요 없으니까 환불해라, 취소를 해달라라고 하시길래 우선 뭐 저는 그래도 FM대로 말씀을 드려야 하니까 아버님 일단 불편드려 너무 죄송하고 취소를 하게 된다면 이때까지 촬영을 하시고 저희가 원본 파일을 제공해드린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본비가 차감이 되실 거다라고 했더니 아니 여기 회사에 유책이 있어서 내가 취소를 하는 건데 내가 왜 돈을 내야 되냐 이러시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갈 건 해야 되니까 아버님 그 전에 있었던 촬영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었고 촬영 파일 자체도 문제가 없었다. 이미 저희가 사진 찍은 걸 전송을 해드렸고 아버님은 파일까지 다운로드를 받으신 상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원본 비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 취소하시는 거에 대한 위약금은 제가 받지 않을 테니 취소 처리 원하시면 이렇게 진행을 해드릴 수 있다 라고 했더니 아버님은 아니래요. 이 회사의 유책이래요. 그래서 어떤 유책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랬더니 아니 옷들이 이렇게 다양하지가 않고 마음에 드는 옷이 하나도 없고 촬영이 계속 지체가 되고 애기 컨디션 떨어지고 이거 회사 책임 아니냐고 이런 식의 논리를 펼치시는 거죠. 그래서 아버님 우선 의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준비를 조금 더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할 거고 비록 뭐 마음에 안 드셨다라고는 하지만 저희가 의상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데 그 와중에 뭐 마음에 드시는 의상이 없다라고 하니까 사실 뭐 좀 이렇게 죄송합니다. 저희가 조금 더 다양하게 준비가 되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은 너무 죄송합니다. 그런데 의상으로 인해서 취소 처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게 회사의 탓이라고 말씀을 하시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아버님은 계속 흥분하시는 상태고 저는 최대한 좀 이렇게 차분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아버님한테 개인적으로 좀 부탁을 했죠. 아버님 우선 촬영 중에 이렇게 좀 기분이 좀 언짢으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뭐 계약자로서 좀 너무 죄송하게 생각을 한다. 그래도 멀리서 오셨는데 그래도 촬영을 좀 해보시는 거 어떠시냐. 일단 사진 찍어 보시고 나서 결과물 바로 모니터 해드릴 테니까 사진을 보신 후에도 만족이 안 되신다라고 하면 다시 말씀을 나누고 싶다. 기왕 오셨는데 한번 사진이라도 찍어 보시는 거 어떠시냐 해서 잘 얘기를 좀 마무리를 해서 촬영을 하러 올라갔어요. 그러고 이제 휴 하고 있었는데 제가 아까 상담을 하고 있었잖아요. 마침 나가봤더니 아무도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지 했는데 그냥 이제 귀가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매니저님이 그냥 마무리를 하고 귀가를 하셨는데 저는 이미 멘탈이 반 정도 날라갔죠. 그러고 있다가 마음을 조금 진정을 시키고 있었죠. 그 찰나에 무전이 하나 와요. 점장님이 호출을 하시는 거죠. 올라와 보라고. 그래서 올라갔더니 아씨 뭐래? 하면서 담배를 막 피시면서 그 좁은 공간에서 꼭 담배를 피시면서 얘기를 해요. 저는 담배도 안 피는데 저 올라갈 때마다 그 담배 정말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뭐래? 하면서 약간 좀 이렇게 비아냥대듯이 막 또 말씀을 하세요. 센 척을 하시는 거죠. 보니까 지금 또 웃으면서 또 사진 찍고 있네. 괜히 뭐 그런 거 아니야? 이러길래 일단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됐고 사진 찍고 나서 다시 말씀 나누기로 했습니다. 했더니 일단 알겠대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좀 솔직히 좀 벙쪘거든요. 왜냐면 제가 상담을 하고 있었고 제가 도움을 요청을 했는데 그냥 점장님은 가셨잖아요. 왜냐면 예전에도 비슷한 뭔가 사례가 있었는데 그때는 점장님이 저희 지점에 오시고 이제 얼마 안 됐을 때였거든요. 그때는 제가 실장 타이틀은 아니었고 다른 그냥 직급이었는데 올라가서 요청을 했을 때 내려오셔서 해결을 해주신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그 사건을 기반으로 점장님이 항상 얘기하셨거든요.
신규 상담자들은 신규 상담에만 집중을 해. 상담이 딜레이가 돼도 되니까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마무리까지 해. 바지끄댕이라도 잡아서 계약을 해.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분인데 그 막 고성이 오가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거는 그냥 점장이 나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라고 하실 줄 알았으나 그냥 꽁무니 떼시고 상담 중인 저를 들어가라 라고 했던 게 저는 좀 약간 아이러니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내려와서 대기를 타고 있었어요. 이제 드디어 사진 다 찍고 내려오신 거죠. 제가 모니터실로 또 안내를 했습니다. 아버님의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아, 덕분에 아기가 컨디션이 떨어져서 촬영도 다 못하고 내려왔네요. 응?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웃으면서. 제가 또 얼마나 또 긴장을 했겠어요. 일단 사과를 했죠. 여러 가지 그냥 이유 막론하고 불편 드려서 죄송하다고, 어쨌든 기분 좋게 계약도 해주셨었는데 이런 상황이 생긴 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한다. 그래도 오늘 사진 찍었는데 사진 한번 보고 가시는 거 어떠냐 했더니 아, 사진은 됐고요. 아니 뭐 어떻게 해줄 건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버님, 일단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선에서는 계약하신 상품에서 조금 업그레이드를 좀 해드릴까 한다. 그랬더니 앨범 액자 있던 건 솔직히 다 필요 없다고. 우리 지금 다른데 그냥 가서 계약해줘야 된다고. 근데 뭐 이제 와서 또 알아보고 하면 귀찮기도 하고 그 돈이 그 돈이고 해서 그냥 있으려고 하는 건데 뭐 해주실 건데요? 그랬더니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아버님이 혹시 원하시는 그런 서비스가 있으신지 먼저 여쭤보고 싶다 그랬더니 그거는 실장이 알아서 해야지. 내가 뭐 얘기를 해야 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제가 정말 많이 힘들었는데 그냥 그 순간 우리 첫째 아이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 우리 첫째 아이 개인 사진을 조금 찍는 거 어때요? 지금 계약하신 상품에는 우리 이제 둘째 아이가 이제 메인이다 보니까 첫째 아이 단독 촬영이 따로 없어서 제가 요거는 좀 상담자 재량껏 해서 좀 촬영을 좀 서비스로 넣어드리고 싶다 그랬더니 갑자기 솔깃하셨나 봐요. 그래서 엄마랑 막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빠가 뭐 나쁘지 않긴 한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이다 싶어서 아버님 그냥 그러면 제가 다른 거는 몰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첫째 아이 예쁘게 스타일링도 제가 넣어 드릴 테니까 사진 같이 찍으시는 걸로 좀 진행을 해드릴까 싶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뭐 이런 거 바라고 사실 얘기한 건 아닌데 막 얘기하시길래 아니에요 아버님, 제가 해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이렇게라도 해서 아버님 조금 기분 좋아지신다면 저는 더 해드리고 싶다 해서 결국에는 잘 마무리가 됐어요. 그러고 갑자기 아버님이 막 저희 칭찬을 막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까 전에 그 내려왔을 때 그 촬영팀 그 실장님? 그 촬영 작가님들 뭐 말씀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뭐 여기는 뭐 확실히 뭐 애들을 뭐 이렇게 촬영을 해서 그런지 뭐 말도 예쁘게 잘하고 갑자기 막 칭찬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저한테 뭐 괜히 아까 전에 그 또 막 화낸 게 좀 막 미안하네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아버님이 사과하시는 모습을 처음 봤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이해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남은 촬영 더 예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도 조금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은 같이 좀 이렇게 노력하겠다고 하고 웃으면서 나가셨어요. 그리고 제가 문까지 열어드리면서 아버님 제가 배웅도 해드릴게요 하고 이제 기분 좋게 그렇게 마무리가 됐어요. 근데 이 시간들이 저는 진짜 너무 힘들었거든요. 제가 클레임을 많이 이렇게 해보긴 했지만 좀 많이 힘들었어요. 왜냐면 그냥 무대포였거든요. 그 아버님의 그 고성이요. 귀를 뚫을 정도였어요. 상담실 안에 문을 다 닫고 얘기를 했는데 그 온층에 다 울릴 정도로 다 들렸대요. 근데 전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저 진짜 많이 무서웠거든요. 그렇게 이제 보내고 점장님이 내려오는 거예요. 가시자마자 내려와서 저를 막 불러요. 뭐래 이씨, 뭐래? 그 서비스 하나 더 봐달라 그러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시길래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고 여차 이렇게 해서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냥 이렇게 서비스로 마무리해드렸어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점장님은 아유 고생했어 가 아니라
아이씨 저 서비스 하나 받으려고 저 그랬던 거야 저거. 아유 양아치 양아치 이러는 거예요. 제가 어이가 없죠. 그렇게 해서 마무리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고 저는 진짜 그날 그냥 벙찐 것 같아요. 벙찌고 한 10분 동안은 그냥 자리에 앉아서 계속 멍하니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잘 마무리가 됐으니까 천만다행이지만 아직도 그날을 생각하면 제가 무섭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있은 후로 이제 또 촬영을 이제 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최대한 제가 버선발로 나가서 문도 열어드리고 아버님 오셨냐고 오늘 애기 기분 어떠냐고 와 그냥 그렇게 하루살이 마냥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암만 생각해도 여러분 이게 말이 되냐고요. 분명 본인 입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냥 상담에만 집중을 해라. 흔들리면 안 된다. 흐름이 또 끊기면 안 된다. 클레임은 이 점장이 왜 있는 거냐. 그 지점에 클레임건을 처리하려고 점장이 있는 거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있는 거다. 너희들은 편하게 일을 하면 된다. 나는 그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있는 거다. 라고 말씀을 하셨던 분이 정작 도움이 필요할 때 그냥 뒤로 숨으셨어요. 왜? 그 아버님이 굉장히 무섭게 하셨거든요. 저는 안 무서웠겠어요? 정말. 그렇게 저는 또 하루하루 성장을 한 것 같네요. 여러분, 오늘의 이 주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도 점장님은 한 건 했다. 매 주마다 에피소드가 이렇게 하나씩 생기네요.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에피소드가 나올지 저도 좀 궁금하고 이제 기대가 된다고 해야 되나요? 이제 내성이 좀 생겨서 저는 웬만한 일에 있어서는 타격이 크게 없는 것 같아요. 끝으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의 완벽한 오프를 응원합니다. 상담실장 온앤오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